네, 안녕하세요. 그날 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 소장을 접수를 하기 전에 보존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어쨌든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하고 나서 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면 재판부에서 이것을 상대방한테로 송달을 보내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변론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사조사라든가 다른 절차들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절차 마지막에 조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조정에서 성립이 되면은 그걸로 완전히 끝이 나고요. 그 조정에서 성립을 하지 않게 되면은 판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1심 같은 경우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이제 항소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3심까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혼을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6개월 정도? 근데 다만 이제 친권 양육권을 다투고 이혼을 다투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가장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 사건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주 사전에 이거는 막 재산조회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조금 너무 예민한 시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사전 조정 신청이라 그래서 아예 초반에 그냥 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조정 성립률이 높은 조정은 판결하시기 직전에 어차피 나올 거 다 나오고 판결이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되는 그때 하는 조정이 가장 성립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쟁점, 그러니까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 5가지 쟁점은 다 쟁점화가 됐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저희가 서면을 계속 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것은 보통 재산 쪽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증거들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친권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사조사 간의 양육환경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있는데, 재산은 결국 재판부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서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 관련 쟁점입니다. 그 지방에서 한 재판이었는데요. 1심만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이혼 사유가 또 명백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중에 아이가 어리고 해서 두 분이 화해 시도를 좀 하시면서 재판부가 그럼 너네끼리 얘기를 해봐라고 하고 변론기를 추후 지정한다고 이제 해버리신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분이 어쨌든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맞아서 상대방 쪽에서도 반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정리가 되고 하는데 또 판사님이 변경이 되는 사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부가 지방재판이라서 가사사건의 재판이 굉장히 뜸하게 잡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길게 가버렸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돈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가용자산이 아예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상대방에게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서 양육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원래 받았던 그 생활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서요. 경제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